좀 아쉬운 거 지금 와서 이거 네. 좀 더 할 걸 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기장, 부기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동의도 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건데에 대해서 상황 설명도 하고 네. 같이 이제 합의하에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막판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디스오리엔티드 돼버렸다. 동의도 안 하고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나 이렇게 그냥 할게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네.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락 사유가 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0명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첫날에 23명 중에 11명이 탈락을 했어요. 반이 떨어졌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2명이 남은 거죠. 잠시만요. 그럼 네. 지금 한 명씩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뒤에 사람들은 뭐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대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대기실에 있고 뭐 한 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부기장 지원인데 네. 기장으로 지원하신 기장님들도 계셔서 네. 부기장, 기장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럼 손발을 좀 미리 맞춰볼 수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그렇게는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조편성을 뭐 그 시험 보기 훨씬 전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라서 대기실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갑니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대기실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터를 타고 그 내용을 대기실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 뒤에 교관 이제 거기 교관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려줘. 어차피 똑같이 안 줄 거야. 그게 더 무서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주기 때문에 교관은 전혀 동일한 상황을 주지 않고요. 웃음이 엄청난데요? 그럼 몇 개, 한 두세 개 상황을 같이 겪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저는 혼자 들어가고 옆에 이제 기장님은 이제 에티하드 근무하신 기장님이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도와주지만 제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기장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영어로 어찌됐든 제가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뭐 이거 해줘,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같이 보자 이런 것들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의사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제가 봤을 때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파일럿 지원자분들 이거 꿀팁이에요. 완전 진짜 이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서 그 상황에서도 최대한 그 사람을 활용하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재밌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첫날에 대기실에서 이름을 이제 한 명씩 호명을 해서 이제 한 명씩 나가게 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됐는데 제 이름을 안 불러서 탈락한 건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막 합격했다라 이런 마음이 없었고 탈락해도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엄청 잘했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좀 아쉬운 거 지금 와서 이거 좀 더 할 걸 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기장, 부기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동의도 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건데에 대해서 상황 설명도 하고 같이 이제 합의하에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막판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디스오리엔티드 돼버렸다. 동의도 안 하고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나 이렇게 그냥 할게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락 사유가 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0명 정도 남았는데 이제 다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 그러더니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는 10명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이제 수고했다고 이러고 나서 맨 마지막 한마디가 근데 내일 다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명씩 탈락한 거였고 12명만 이제 합격한 거였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알고 가시는 거 진짜 꿀팁인 거예요. 정말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다들. 그러고 그 다음 스텝 둘째 날은 인적성 검사를 그 다음에 그룹 토의를 보고 그룹 토의라고 하는 게 뭐 저희처럼 뭐 책상에 앉아서 이런 게 아니라 블럭 같은 거를 이렇게 줘서 그거를 준 다음에 다리를 만들으라고 해요. 설명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블로그로 다리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도 뭘 만들으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못 만들었어요. 합격자가 이런 건 어떤 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저도 뭐 그 전에 시험 보신 분들 후기를 보고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간 내용이긴 하지만 같이 뭐 다리를 만들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한 조에 그 조교님들이라 그럴까요? 옆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한 조가 몇 명? 심사 보시는 분들 한 7, 8명 기자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더를 정하는 모습, 타임키퍼라고 해서 타임 관리를 하는 친구를 저희끼리 정하는 모습, 그 다음에 어떤 업무 분담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을 줘서 그 안에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그 몇 시간짜리 면접이에요? 그거는 사실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뭐 한 2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서 하는 거였는데 엄청 짧은데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파일럿들은 이 한정된 시간에 그 업무 집중력을 엄청 중요시하구나. 그 인성 면접은 면접이 아니라 그냥 필기 시험인 거예요? 인적성 검사? 저희 MBTI 검사 같은 그런 그거를 하고요. 영어로 좀 본다. 네, 영어로. 기업에서 뭐 보통 성격 검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복된 질문들도 주고 일관성 없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걸로 막 점수를 매기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진정성 있게 하는지를 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아이패드를 다 나눠줘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적성 검사는 이제 저희 조종사 관련된 조금 적성 검사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아이패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심층 면접에서 기자님 2분이 들어와서 근데 둘째 날에 다 보신 거예요? 네네네, 둘째 날에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에 어느 정도 본인이 올 마음이 있고 어느 정도 관심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에미레이츠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이 회사 CEO 이름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네. 제가 CEO 이름은 외워봤는데 그게 이제 후기들의 그 질문이 있는 거를 봤었는데 그 회사도 이제 후기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더 이제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막 다 찾아봐서 다행인데 저한테 이제 후속 질문이 CEO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리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리안이라고 해서 잘 넘어가고 이야 대박. 아니 이런 것까지? 와. 그다음에 뭐 에티하드 항공사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뭐 얘기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언제 설립이 됐고 비행기가 지금 약 뭐 80대 정도 있는데 사장님의 어떤 2030년에 큰 플랜이 있어서 160대까지 늘리려고 하는 블루프린트를 아주 그냥 청사진을 그리시면서도 알고 있는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뭐 각 회사들에서 좀 포커싱하는 것 중에 이제 환경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린 오퍼레이션 관련돼서 뭐 ESG 경영인가요? 뭐 그런 거 관련돼서 탄소 저감 지금 에티하드는 그 탄소 저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넷제로라고 해서 이제 탄소를 제로로 뭐 그런 거를 좀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소름 돋아? 나 에티하드 항공 CEO 아닌데 이거 보시면 진짜 상 주셔야 될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서 둘째 날에 2명이 더 추가로 탈락을 하게 돼서 최종 10명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심층 면접이 혹시 그 CEO 질문 말고 추가적으로 좀 인상 남았다, 내가 족보에서 본 적 없는데 하는 질문 혹시 좀 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너가 회사를 지금 이제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너가 활동을 한 게 무엇이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네.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어떤 대답을 해야지 해서 좀 추상적인 이제 답변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기자님께서 중간에 좀 끊으시고 근데 사실은 고마웠던 거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할 수 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너가 비행하는데 연료 절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너가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다. 너가 비행하는데 연료 절감을 위해서 어떤 뭐 방법으로 비행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었는데 뭐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착륙을 다 하고 착륙을 한 뒤에 그 택시라고 해서 이제 주기장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이동을 하는데 네. 엔진을 한 개를 일부러 끄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쪽 엔진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하늘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엔진 한쪽을 끄고 이제 들어가면 연료가 또 미약하지만 그게 쌓이면 굉장히 많은 어떤 돈인데 그 연료 절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행과도 연관이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이제껏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어떻게 1차원적인 질문은 아니었던 거였죠. 맞아요. 네. 약간 다차원적인 네.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네. 사람에 대한 그런 네. 다각적 맞습니다. 평가가 네.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항공사들과 다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비행 관련돼서는 TMAAT 질문들을 많이 해요. Tell me about a time 해서 너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약간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너가 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 뭐 너가 비행하면서 기장님을 설득해야 됐던 순간은 언제였어? 뭐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질문 리스트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상황 설명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영어 하는 거를 그 질문들을 통해서 또 파악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인골에서 이제 스피킹 클래스나 라이팅 클래스 할 때 그 TMMAT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예상 질문을 올려놓고 답변을 쓰고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검증을 좀 받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아주 모범생으로다가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셨다는. 그래서 2명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최종 10명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셋째 날은 사실 이제 메디컬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해서 큰 이상 없으면 문제 없이 이제 통과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네 입사 확정 날짜를 받고 언제 가신다고요? 17일에 네, 알 것 같습니다. 6월 17일. 와, 좋아요, 좋아요. 근데 혹시 링크드인도 쓰셨었어요? 링크드인도 썼고요. 거기에 나온 어떤 제 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클래스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 이걸로 하셨어요? 꽂히셨고 바이오그래피랑 이런 거 다 네, 넣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 이름 밑에 어떤 그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런 문구조차도 약간 언프로페셔널해 보였었는데 제가 무슨 그냥 정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조금은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바꾸고 이랬었었는데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뭐 레퍼럴의 어떤 그 정도 활용을 하지만 뭐 다른 나라는 아예 이제 활용을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는 워낙 항공사 규모도 크고 거기 HR 사람들은 링크드인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링크드인을 제가 팔로우를 하면은 거기 뭐가 올라오냐면 본인들이 어디 도시에서 지금 로드쇼를 할 거다 이런 거를 많이 올려주고 본인들 활동이 어떻게 되고 본인들 이제 조종사에 대한 대우가 조금 좋아졌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링크드인은 그러면은 네. 좀 뭔가 체크하면서 뭐 콜드메일도 보내고 커피챗도 해보고 혹시 그런 작업 하셨어요? 콜드메일을 보낸 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에미레이츠 HR 담당자한테 보내서 뭐 같이 뭐 친구 사이 그 팔로우 그쪽도 뭐 팔로우 해주고 이랬지만
그분들도 워낙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로우를 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거기 너무 코가 높아. 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뭔가 답장을 받고 너의 어떤 그 이력서를 우리 회사가 접수한 거를 확인을 했고 잘 검토해서 연락을 줄게 뭐 이렇게까지 왔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그 사람도 뭐 복사해서 붙여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 쓴 건지 그래도 너 거를 받았어는 체크를 했단 얘기긴 하니까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좀 좋은데요. 그러면 혹시 인걸 오기 전에 다른 것들은 해본 적 없으세요? 화상 영어나 전화 영어나 뭐 이런 것들? 예, 뭐 저기 회사 다닐 때 전화 영어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화상 영어를 해본 적도 있는데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인걸에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중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영국이라든지 뭐 아이리시라든지 아니면 남아공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조종사라든지 HR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미국식 영어 말고 뭐 영국식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발음을 제가 조금 듣고 귀를 조금 어느 정도 적응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그 수업 내용도 도움이 됐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듣는데 그 영국식 영어를 계속 들으니까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시험 보러 가서도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업체에서 했을 때는 뭐 아무래도 뭐 이해도 되는 게 뭐 필리핀 선생님이 조금 많이 있다든지 조금은 약간 무성의하게 수업에 임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다 열정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마더텅 베이스를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발음 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 어떤 때는 미국 분이랑 뭔가 핏이 있다 그러시고 어떨 땐 영국 쪽이랑 있고 맞습니다. 뭐 이러니까 뭐 요즘에 인도 발음 니즈도 있고 해서 근데 또 학생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업 퀄리티 높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인골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피의 사랑방 손님들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 조종사이지만 뭐 지금 다른 어떤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영어에 대한 어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좀 부담감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고를 통해서 조금은 그런 자신감도 좀 얻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담감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인골에 투자한 시간만큼 그 부담감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써가면서 들으시면은 그 본인이 어느 실력이라는 게 사실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튀게 되어 있는데 그 팍 튀게 되는 순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해주시길. 그럼 인고를 아직 하지 않으시는 우리 후배님들 뭐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한테 혹시 좀 전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직은 좀 자신 없는 분들도 이 수업을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은 각 레벨에 맞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마음 편하게 들어도 되는 수업과 그리고 그런 어떤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수업 들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주제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테마별로 그다음에 뭐 레벨별로 다 나눠 놓으셔서 본인에게 맞는 그 수업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업들을 잘 활용하고 끝으로 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많은 그 업체들을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뭐 결코 여기가 저렴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되지? 그래도 연봉을 지금 2,000 이상 올리셨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가성비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성비 대비 되게 좋은데 그거를 수업을 안 들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선생님들의 그리고 이렇게 열정이 넘친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는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조금 절대적인 금액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이 뽕 빼실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서포트해드리니까 진짜 이 인골 선배님처럼 원하시는 꿈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다 이루시면 좋겠고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서피의 사랑방은 다음 편으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